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아자라시쿤이 된 아자라시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인기 일본 드라마 I Love You의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리고 한국 남자와의 연애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역으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일본 여성이 마음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참신한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부터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전설의 드라마. 지금 바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초콜릿 가게 씬인데요. 돈이 모자라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빠와 딸을 초능력의 힘으로 도와준 다음에 밖에 나와서 마히로 상이 얘기하죠. 유리상은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길까? 라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보여주는 모토미야 유리상, 니카이도 후미상답게 맞죠? 미소가 너무 사랑스럽달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미소가 예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주위에 뭔가 빛의 오라가 보이는 착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내 마음속까지 밝게 해주는 느낌을 받는데요. 유리상의 미소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영화 8일째 매미, 일본어로 요카메 노 세미 아시죠? 이 영화. 네, 이 영화에 나오는 나가사쿠 히로미상의 미소도 참 예쁘다고 느꼈는데요. 제 경험상 일본 여성분들이 이런 좀 뭐랄까 티 없이 맑고 예쁜 미소를 잘 짓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1화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씬인 비눗방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유리상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타다 시테이루 다케다. この力を持ちながら恋愛をすることの難しさを. 사람의 마음을 읽는 힘을 가진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는 기대 또는 설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명확한 양날의 검 같은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는 것과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순수한 마음들과 성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장난감, 사람, 환경, 이런 온갖 새로운 것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점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오기 마련인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어 갈수록 연애가 어려워지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샤봉다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봄꽃이 가득 핀 한강공원에서 엄마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가
비눗방울을 날리고 있는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되는데, 이때 유리상은 샤봉다마가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 잠시 순수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던 때의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장면의 중요한 포인트는 샤봉다마를 날리는 사람이 바로 태오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여주인공과 남주인공 간의 만남을 뜻하는 장면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장면의 의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샤봉다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어떤 잃어버린 순수함과 설렘을 다시 되찾아주는 인물이자 화난 마음을 달래주는 음식을 가져와주는 사람, 행복을 배달해주는 남자. 그게 바로 태오군이라는 거죠. 카미사마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야빠리 카미사마 난다 라고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이때 그 카미사마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주는 그런 의미의 카미사마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나를 다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잃어버린 순수함을 다시 되찾아주는 인물, 그런 의미에서 카미사마라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태오군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렇게 보통은 자장가로 쓰이는 이 곡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요. 또 태오군이 유리상보다 6살 연하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분위기를 전환해서 온돌이라는 비빔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정말 이 화면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비빔밥이잖아요 여러분. 일본말로 하면 마제고항인데 아니 왜 안 비벼 드시는 거예요? 아니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쵸? 한국인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장면이라는 설문조사가 있다면 무조건 1위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유리상이 맛있어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꼭 비벼 드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냐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 대한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안 비벼 드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일본 음식에 비유하면 뭐가 있을까요? 스키야키를 먹는데 계란을 안 풀어. 약간 이런 느낌일까? 그리고 비 오는 날 마침내 둘이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둘이 부딪히면서 서로를 마주보게 되죠. 그러면서 유리상이 태오의 마음을 읽게 되는데, 이 눈 신비로워 빨려 들어갈 것만 같다 라고 한국말로 들리게 되죠. 이 설정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한국어를 모르니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설정, 이해할 수 없다는 설정이죠. 게다가 실제로 일본어로 무슨 뜻인지 자막을 달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는 일본 여성분들은 모토미야 유리상하고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아이디어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덕분에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너무 웃겼던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배달을 받았다가
음식이 인제 망가져 가지고 배달을 못 하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태우 군이 설명을 할 때 "雨で自転車が쫙と滑って転がっていきました。坂を데구르르르르르르르르."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의성어 의태어는 여전히 어렵거든요. 제가 아는 의성어 의태어는 몇 개 안 돼요. 헤또헤또, 뭐 삐까삐까, 도로도로 이런데 아무튼 현실 반영이 잘 되어 있달까? 2년 동안 일본에서 유학한 태호 군이 한다는 말이 쫙 또 하고 떼구르르르르르라니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유리상의 반응도 재미있었는데요. 그 떼구르르르르를 듣고 "아 와카리마시타." 하는데 아니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배고프니까 대충 이해한 척 하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태호 군이 순두부를 갖다 줬을 때 "에너지 차지 도우조." 라고 하잖아요. 그때 도우조에서 그 한국인 특유의 일본어 발음이 또 매력 포인트네요. 그죠? 한국 사람이 자, 조 요거 발음 잘 못하잖아요. 저도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아무튼 보통은 조 이렇게 얘기하죠. 도우조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특유의 카타코토. 네, 정말 매력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유리상의 어린 시절 회상신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빠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생이 쓸지 갈지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건데 마침 커피와 초콜릿을 등장시키는 작가의 디테일이 좋았고요. 커피와 초콜릿 최고의 조합이죠.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고요. 초콜릿이나 케이크 또는 이모겜삐 하고 같이 먹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요. 인생도 쓰기만 해서는 살 수 없고 또 달기만 해서는 금방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겠죠. 쓴맛의 인생과 행복한 인생 이 두 가지 맛의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 라는 뜻인데 어쩌면 이 드라마를 관통할지도 모르는 메시지가 아닐까? 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상이 커피를 마시는데 회상이 끝나고요. 바로 니가이 이렇게 쓰다고 하죠. 그러면서 커피를 내려놓는데 바로 옆에 초콜릿이 있었어요. 초콜릿이 있음에도 왠지 먹지 않고 커피만 마시고 쓰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것도 제가 느끼기에는요. 커피는 유리상이고요. 지금 현재 니가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유리상이고 초콜릿은 태우군을 가리키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직 초콜릿이 있음에도 먹지 않고 커피만 마시고 니가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둘의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 김치가 배달이 와서 그러면서 뭐 해달 얘기도 나오고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시쿠 데스가 라고 얘기하고 또 교시쿠 데스 라고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하는데 교시쿠라는 게 한국에도 뭐 황송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시쿠가 무슨 뜻인지 물어보죠. 태호군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일본인 남자가 미안하다는 말이고 고맙다는 뜻도 된다라고 하길래 태호군이 에? 도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는 씬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교시쿠 저도 이게 의미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일본 분들에게 무슨 뜻인지도 물어보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례 초콜릿을 고르는 씬이 나오죠. 한국에서도 발렌타인데이는 남자가 받는 날이고요. 화이트데이는 여성이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발렌타인데이는 초코, 화이트데이는 사탕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한국 여성분들은 사탕보다는 초코를 더 선호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화이트데이에도 여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례품을 가지고 태호군에게 전달하러 유리상이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답례품을 전달해주는 씬에서 효시쿠를 써먹는 태호군 너무 귀여웠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비눗방울 날리러 가죠. 그때 당시 내가 힘들었던 때 이 비눗방울로 잠시나마 내 마음에 이야시? 치유가 되는 마음을 줬던 사람이 태우군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때 야빠리 카미사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대사를 보고 저도 이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카미사마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내려와서 같이 잡채를 먹게 되는데요. 밥을 다 먹고 충전을 끝낸 유리상에게 가와이 하고 말하는 태우군. 아니 근데 물론 유리상도 귀엽지만 네가 더 귀여워. 아무튼 카와이라고 말하는 태우군 너무 귀엽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해달이 왜 좋냐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태우군은 이유는 없다. 고도모와 가와이, 오바케와 고와이, 소유 고도다. 뭐 그런 거다. 좋으니까 좋은 것이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되게 어린이 같은 모습이라고 느껴졌어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유리상도 무자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도케나이, 스나오라고 정정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태호군이 전에 알바할 때 너 땡기 라고 들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리상이 잠깐 상대가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지 잠깐 생각해 보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또 좋은 말로 바꿔주죠. 마이무키 또까. 여기서 무자키나 너땡기는 상황에 따라서 나쁜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은데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순진함이고 나쁘게 말하면 멍청합니다 라고. 그래서 무자키, 노땡기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유리상이 좋은 단어로 바꿔주는 게 아닐까. 아도케나이 그리고 스나오 마이무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호군이 또 카타코토한 일본말로 보쿠와 마이무키다케도 오도나 나노데 스나오자 나이가 여기서 보쿠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자라시군. 그 다음에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태호군의 그 노텐키한 모습이 보이죠. 처음엔 유리상이 모토미야라고 대답을 하는데 지금처럼 별로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당연한 거죠. 일본에서는 평생 이 상대의 시다노 나마에,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어떻게 보면 유리상은 마음의 벽을 친 셈인데 우리 테오쿠는 무자키하고 노텐키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보자. 시다노 나마에가 뭔지. 물론 이거는 한국인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성으로 부르진 않고요.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뭐 한국인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했다면 아마도 어느 정도는 이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시다노 나마이를 물었던 거는 이 테오쿤의 무자키하고 노텐키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서 이름을 듣고 나서 얘기하죠. 이름이 예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네, 진짜로 예뻐요. 이름 유리. 이 유리가 무슨 뜻인지는 2화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유리상도 마음의 벽을 허물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좋아요. 그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씬이 바로 그거였죠. 그 배달 수령하는 것을 원래는 비접촉 수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 안 만나고 그냥 수령하는 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직접 수령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유리상이 이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진 것을 뜻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되게 연출 굿, 좋아요. 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유리상이 병원에 가게 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오죠. 어렸을 때 그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병원비나 이런 여러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리상이 가장이 된 거니까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상이 왜 그런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런 행동에 대한 이유가 나오고요. 병원에서 나올 때 간병인상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간병인의 마음을 듣게 되죠. 참 가슴이 아프죠. 예, 마음이 아픈데 정말 씁쓸할 것 같아요. 저였어도 그 상황이면 지금이야 저도 어른이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어린 소년, 청소년이었다면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튼 그래서 유리상이 다시 한번 또 충전 다 쓰는 걸 뭐라고 하지? 그래서 유리상이 주댕길에 방전된 거죠. 방전된 상태로 집으로 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역시 카미사마가 또 나타납니다. 충전이 필요할 때 또 나타난 이 우리 노텐키한 태우군. 이 옥상에서 이제 낙엽을 치우는 때에 또 멋진 대사가 나오는데 그때 태우군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키마데와 일본어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국말로 저도 해볼게요. 아까까지는 치워야 할 낙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예쁜 낙엽이 되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잊고 있었던 아빠의 조언하고 잠하고 찰하고 지금 섞였어. 참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제가 공구를 좀 좋아하는데요. 이때 마키타의 송풍기가 나오잖아요. 청소기인가? 네, 나오는데 반가웠던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이게 혹시 일본의 PPL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국 드라마 보면 중간중간에 제품 홍보 때문에 PPL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이런 식으로 PPL을 하나?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화제의 드라마 I Love You의 첫 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유리상 같은 어른인 사람인데요. 이 드라마가 저의 조금은 말라버린 마음을 몰랑몰랑 몰캉몰캉하게 바꿔준 것 같아요. 유리상의 전용 충전기 태우군처럼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 보면요. 증권 중개인인 윌리엄 스타인하트라는 인물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평소에 잘 웃지 않는 자신을 바꾸고 싶어서
웃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하는 경험을 합니다. 잘 웃지 않고 무뚝뚝하게 일하는 사람에게도 먼저 웃으면서 미소를 지어주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도 미소를 지어준다는 거였거든요. 저도 이 책을 읽고요. 한번 실천을 해봤거든요. 제가 아침에 커피를 사기 위해서 늘 들리는 커피숍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무뚝뚝한 성격의 여자 점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읽었으니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과연 내가 웃으면 저 사람도 내게 미소를 지어줄까? 하는 마음에 딱 10번만 저도 주문할 때 그리고 커피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리고 직접 실천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단 4번 만에 저한테 환한 미소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점원들이 웃지 않는 것은요. 늘 고객들을 향해서 웃음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던 웃음을 다 써버린 거죠. 그럴 때 필요했던 것은 어찌 보면 저나 다른 어떤 손님들의 그 사람을 향한 미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태호군이 음식 전달을 줄 때 주려는 듯 하다가 안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今日は 怒った 유리상 ですか? 優しい 유리상 ですか?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의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怒った 登録者인가요? 아니면 야사시한登録者인가요? 설령 오늘 怒った 登録者였더라도 내일은 야사시한登録者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아자라시쿤이었습니다. 여러분 2화 리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